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내일부터 새해가 또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구정을 세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구정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는 경향이 있죠. 구정은 일종의 이제 음력으로 기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연이나 어떤 기운이나 우리의 어떤 인생적인 면에서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구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금년 1월 1일 될 때 주제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주제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그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잘 보내시라는 측면에서 또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를 잘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주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 주제는요, 제목이 2014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자, 요렇게 정했습니다. 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이러면 이제 되게 무슨 뜻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무일푼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남도 아니었고요. 남의 돈도 아니었고, 오로지 나만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나만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나의 돈도 아니었죠.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요. 결국은 그 당시 기대했던 것은 나의 정신하고 나의 기술이었죠. 그 다음에 철학, 뭐 이런 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죠.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거에 의지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돈에 대해서 한참 고민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언제쯤 이제는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한 건 20대고 그때 이제 A4 용지에 그림을 제가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프 있죠,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래쪽을 시간으로 보시고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돈의 크기, 돈의 규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그래프는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겠죠. 욕심껏 같아서는 시간에 비해서 돈의 규모가 급등하는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지만, 완만하게 천천히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너무 원인을 알고 진실을 알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더 못 버는 것일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길가에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노점을 한다든가 어떤 이제 그 폐지를 줍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 이유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일까? 내가 저렇게 산다면은 과연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저는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래서 해결책으로 드는 게 뭐였냐면, 금년보다 내년이 10,000원이나 1,000,000원을 더 벌 수 있다면, 또, 내년보다 내후년이 10,000원보다 10,000원이나 1,000,000원이라도 증가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게 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돈 문제로 아웅다웅하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거의 뭐 생활의 한 80%까지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드는 것 같아요. 돈이 만족도도 만들고, 우리가 인생의 성취감은 돈이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돈이 있어도 여러 가지 다른 또 욕심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이 자살도 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돈이 이렇게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래프상에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힘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원래 저는 자수성가 팔자라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제가 스스로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100%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당시가 20대라고 보면 넉넉 잡고 30이라고 보더라도 제가 한 15년 가까이는 지금의 철학,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인생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제가 부자 마인드에도 그 책에다도 써놨지만은 농경민족처럼 살 것이냐 유목민처럼 살 것이냐를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몽고족이 그 중국 대륙을 점령을 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의 기마민족, 즉 몽고족의 주거라든지 음식 문화에서 원인을 찾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몽고족은 이제 그 엉덩이에다가 육포 같은 경우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엉덩이에 깔고 뛰어다니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마르면서 넓적해집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그것을 뜯어 먹으면서 전쟁을 치렀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대군이 이동을 하다가 들판에다 자리를 잡고 장작을 떼고 물을 끓이고 솥을 끓여서 밥을 해먹는 반면에 이들은 음식을 불을 피울 시간이 없이 먹어버리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속성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프랑스에선가 어디선가에 비스켓이 어디서 생겼냐 그랬더니 전쟁할 때 생겼죠. 오랫동안 보유해도 곰팡이가 슬지 않고 썩지 않으면서 휴대도 간단한 그런 것들, 뭐 초콜릿이라든지 비스켓이 다 사실은 그 당시에 더 빛을 발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자금이 적은 사람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기발한 거, 신속하는 게 생명이라고 저는 가졌고, 그래서 젊었을 때 계획을 세우기를 통장에 돈이 머물 시간이 없게끔 그 돈을 쉬지 않고 투자로 돌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조기에 성취를 이룰 것이다라는 어떤 이론을 세웠고, 그게 가장 그것도 이제 겸손한 그래프를 그린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이라도 낫게만 내가 유진을 한다면 반드시 보람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그 그림을 세웠는데 그 그림이 몇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이제 수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그래프는 정말로 심플하죠. 작년보다 금년이 10,000원이라도 더 벌고 금년보다 내년이 10,000원이라도 더 번다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몇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래프에 어떤 허점들이 나온 거죠.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20대에 비해서 늘어나는 품위 유지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필수 비용,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애들이 생기죠. 애들한테 드는 양육 비용, 또는 아프면 드는 병원 비용,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예기치 않는 사고들이 생기면 사고비, 처리 비용, 많죠. 살림도 늘 것이고, 먹고 사는 어떤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기타 등등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20대 같으면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모님한테 덕을 보고 있겠지만,
서른만 넘어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정황이 오면 결국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는 돈이 좀 더 증가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20대 때 단순히 생각했던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되니까. 그 생각을 제가 못했죠. 저는 결혼 자체를 늦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뭐 대부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정신을 차린다지만 저는 원래 혼자서 살 때부터도 혼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변화는 갖지 못했죠. 결혼이라는 걸로. 두 번째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세운 계획은 내가 자수성가 팔자니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일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계획 그래프를 그린 후 수년 있다가 제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경매에 관해서 제가 아무리 잘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심을 과연 잃지 않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잃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초심이 뭐냐? 여러분들도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하고 내일 한 일을 모레도 하는 식으로 그냥 한 가지 직업이라는 것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반복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죠. 뭔가 예를 들면 소설 작가다. 시나리오 작가다. 이렇게 하면은 매번 글을 쓰긴 하지만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컨베이 벨트가 올 때 자기 자리에서는 매번 같은 위치에 나사를 조이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경매라는 어떤 그 교육과 컨설팅 이런 그 투자 파트도 물건의 종류하고 유형만 달라질 뿐이지 전혀 똑같은 거죠. 그냥 투자 요렇게 한 가지의 반복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일을 되게 좀 싫어하는 편에 좀 속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여러 번 자꾸 하다 보면은 질리는 스타일인데 물론 그런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해서 실수나 나쁜 일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하면 두 번 안 하는 그런 어떤 깨우치는 능력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단순 반복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5년 전에 한 거 지금도 하고 지금 한 거 10년도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마음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초에 가졌던 경영 철학하고 투자 철학, 투자의 어떤 매뉴얼들이 시간이 가고 이리저리 정신 팔리고 괴로운 일, 즐거운 일 이런 거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자성어로 초지일관 이런 말들 있죠. 처음의 뜻을 끝까지 하나로 가라 이런 뜻이죠. 초심을 잃지 않는다, 초지일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 철학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자기가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또는 그 당시에 가졌던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그릴 당시의 초심, 그 다음에 수년 동안의 업무를 보면서의 초심은 지켰지만 간혹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 몇 개월씩 이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받는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으면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그래프에서는 그런 초심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 단순 반복된 일을 하면서 도기안이라는 사람인 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문제, 그 문제가 배제된 그래프였다 이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규모가 성장해야 되죠. 규모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외적 성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프를 그릴 당시에는 뭐 사업한다라는 생각도 안 해봤고, 직원을 부려서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년마다 조금씩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돈의 크기를 키워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회사의 규모가 커져야 되는 것이고,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건물의 덩치가 커질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인적 자원, 즉 직원들의 품질 향상의 문제, 직원들의 물량적 어떤 다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눈을 이제 언덕에서 이렇게 굴리면 아래로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커지듯이 사업도 사실은 점점 커지려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커지는 속성에 걸맞는 내적인 자원, 즉 직원이 빨리빨리 맞춰줘야 되고 그들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건이 성립이 돼야만 아까 말한 대로 그래프는 지속적 상승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제점인 나이가 들면서 더 늘어나는 비용 증가의 문제, 그죠? 두 번째는 그걸 경영하는 나의 문제, 나의 어떤 매너리즘의 문제. 세 번째는 그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경비는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쓸 때는 많고 돈 나갈 구멍은 많으니까 당연히 몸집을 키워야 될 것이고, 몸집을 키우자니 직원들이 양질의 직원이 들어오고, 들어온 직원을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면서도 나 자신은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시켜야 되는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그 당시 20대 때 그렸던 그래프에는 빠진 채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작년보다 금년이 10,000원이라도 더 벌고 금년보다 내년이 10,000원이라도 더 번다면 뭐 요런 어떤 단순 생각만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념은 좋았지만은 또 실제로 그 이념으로 여태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는 직원에게 기대한 바도 없고 회사의 규모에 기대한 바도 없고 스스로 제가 일궈서 스스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이 되면은 이 시스템만 가지고 50, 60이 된다는 거는 조금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암담한 시스템이죠.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 비용 지출의 어떤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 새로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느낀 게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입니다. 성장이라는 게 쭉쭉쭉 늘어날 때는 재미있죠. 어떤 사업과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은 뭐 핸드폰 쪽, 스마트폰 쪽은 이제 성장 둔화 쪽으로 접어든 지가 꽤 됐죠.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아이템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삼성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 일종의 핸드폰 깍대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거기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컨텐츠, 기술력은 똑같아져 버리면 기계 만드는데 차별화가 없죠. 결국은 그 안에 담을 컨텐츠, 소프트웨어가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 쪽도 막을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 3세에서도 지금 보면 빵집하고 숙박업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요즘에는 바이오 쪽에서 찾는다고 하고 실제로 앞으로는 바이오나 신약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측하는 건 되게 간단한 요소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구멍가게대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은요 큰 돈 못 벌고 결국은 내리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영어 속담이 있죠. 롤링스톤스라고 하면서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영문 그 속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뒤에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끼가 들어오니까 되니까.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면 이끼가 끼질 겨를이 없는 거죠. 저도 한 1, 2년 사이에는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저한테는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충격적인 사건들도 좀 있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직업을 맞이하는 어떤 기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직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손에 들고 만지작 하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도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부터 어떤 머릿속에 들었던 게, 과거에 느꼈던 그 그래프, 심플, 단순하죠? 오로지 전진만 고려하던 시기가 이제 마감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작년에 받았고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시스템, 새로운 아이템들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냐,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이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제가 알게 됐으니, 첫 번째 문제는 비용 증가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운영하는 나의 마음속의 문제, 세 번째는 어떤 회사 성장의 규모의 문제, 직원에 대한 문제였었죠. 첫 번째 비용 증가 같은 경우에는 내실을 다지는 측면으로 머리를 쓰면 되겠다라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실을 다진다는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지만은 내실을 다진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부정적 인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핑계를 댈 때 늘상 하는 말이 내실을 다지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실을 다진다는 말을 입에 달으려면 그런 사람은 충분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어떤 업무를 한 사람만이 입에 담을 수 있는 언어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내실 하는 것은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럼 내실을 가지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도 궁금하죠. 근데 이제 저의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걸로 역기를 들지도 마시고, 너무 가벼운 걸로 하면은 어떤 근육이 필요하려면 횟수가 늘죠. 너무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은 횟수는 줄지만은 근육이 충분히 피곤해지지 않죠. 그래서 통상 어떻게 하냐면요. 8개에서 9개 정도를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 그죠? 8개에서 9개 정도를 충분히 들고, 10개 들기가 약간 버거운 정도의 무게를 자기의 무게로 찾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내실을 다진다라는 내실의 부분에는, 우선 이렇게, 어떤 무게를 들고 어떤 무게까지 내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내실을 다진다라는 게 스타트를 하지 않는 걸 보고 내실을 다진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열심히 하는 중에 내실을 다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이미 알아냈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내실을 다진다는 건 뭐냐면, 돌진을 해서 충분한 경제적 규모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발전을 하다가 발전이 더뎌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내실을 다질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몰아붙이고 공격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초심을 잃어버림으로써 오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무리 초심을 생각을 해도 중간에 어떤 일이 겪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이리저리 마음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초심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를 없어져 버리죠. 초심을 찾으려고 해도 그때 초심이 뭔지도 기억도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군인의 예를 들어서, 군인이 아무리 놀고 공차고 고참한테 꾸중 듣고 벌 받고 별 난리를 쳐도, 또는 사회 속에서 누가 애인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별 난리를 쳐도 사이렌이 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 즉시 총기를 쓰고
군화를 신고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군인이 총기를 가까이 두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하든 회사 업무를 보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갈등을 겪든 여러분들이 애초에 가졌어야 했고 앞으로도 평생 유지해야 될 어떤 초심을 정한다면 그 초심은 바로 손만 집으면은 닿을 수 있는 곳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초심은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쵸? 붙어 있어라고 해서 초심을 늘 기억하라는 말은 아니죠. 군인이 놀 때, 공 찰 때 총 들고 차진 않잖아요. 필요할 때 즉시 꺼내줄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어떤 자기 화를 시켜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자다가도 손이 먼저 움직여서 검을 잡듯이 이렇게 자기 어떤 뭐를 잡듯이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해결책은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 교육을 해야 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죠. 몸은 덜 피곤하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동영상을 찍든 음원 파일을 생산하든 또는 교육용 교재를 만들든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신년 2014년에는요, 직원용 교육 교재를 만들 생각입니다. 어떤 경매에 대한 매뉴얼, 경매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단계표,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안 만들려고 했던 게 이런 걸 만들어서 실컷 가르쳐 놓으면 다른 회사 가서 써먹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또 고심이죠. IT 업계에서 하는 고심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놔도 누가 벤치마킹 하는 건 하루 금방이거든요. 그 어렵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금방 본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소홀히 했던 부분인데, 금년을 맞이해서는, 누가 베끼든지 말든지, 새로운 어떤 교육용 교재, 즉,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2013년은 일종의 격동의 시기고 깨달음을 얻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경매 사업을 할 때는 호주머니에 100원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오늘까지 온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뭐 남처럼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낯이 두꺼운 사람도 아니고 대인관계가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점을 보완하려고 시작한 게 머리싸움이었죠.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자. 공장을 만들자. 제가 30살 때 세웠던 이론이 37까지는 돈 버는 공장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는 순간에도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게 바로 책을 쓰자는 거였죠. 책은 제가 잘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팔리면 돈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나중에 교육도 들으러 오시고요. 지금 하는 팟캐스트도 사실은 제가 녹음을 하지만 제가 자는 순간에도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만들자라는 어떤 그 도구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펼쳤고, 그 정책이 어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번 거가 맞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돈도 없었고, 지인도 없었고, 지금도 저를 도와주는 지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만 이제 살았는데, 이제 2차 도약기로 2014년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2014년에는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년부터 생각을 세웠고, 작년엔 정말 이상한 일들도 많았지만 금년부터 2014년부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프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비용 문제, 두 번째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그 정신이 팔리다 보니 사업의 초심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어떤 반복적 업무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병폐를 막는 방법, 초심을 군인이 총을 두듯이 가까이 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외적 성장을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자. 이게 2014년도에 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팟캐스트 방송을 설날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설이 지난 이후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왕이면은 가능하면 오늘 들으셔서, 명절에 2014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기를 제가 조언 드리고요. 오직 경매만이 여러분의 한정된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돈을 모아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뻥튀기를 해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죠. 돈이 모여서 부자 되는 일은 극히 드문 현상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재벌들도요, 현금을 벌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그 모여진 현금으로 부동산도 샀고요.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남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꽁돈으로 투자하죠. 주식으로 들어온 돈은 뭡니까? 무이자로 쓰는 돈 아닙니까? 주식으로 투자하고 내 주식이 남이 많이 사주면 저절로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 평가액이 수천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버는 것이지, 주식이라는 것으로 돈 버는 사람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놈보다는 이런 기업이나 창업주들 또는 큰 구찌의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 가치의 증가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 그거는 잊으시면 안 되죠. 순수하게 내 노력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매를 도구로 사용하시되 내 노력만으로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좀 더 큰 틀을 바라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녹음은 벌써 30분이 넘어가네요. 최근에는 20분이 안 넘었는데 이번에는 명절이라서 저의 어떤 그 깨달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를 공감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놀지만 마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